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표정, 제스처, 신체 접촉, 자세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정보 전달 방법입니다. 이러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런 이유로 몸의 언어라고 불리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보다 더욱 정직합니다. 만약 이러한 몸의 언어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FBI 행동의 심리학입니다. 책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만한 내용들만 다뤄보겠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뇌는 인간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뇌에는 변형계와 심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심피질은 고차원적인 인지와 기억, 사고 등을 담당하며, 변형계는 상황, 환경에 대해 반사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담당합니다. 변형계의 예시로는 공포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라거나 긴장하면 땀을 흘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변형계는 고통이나 위험에 반응하기 위해 3가지 단계로 반응하는데 정지, 도망, 투쟁입니다. 고대 조상은 강한 포식자를 만나면 정지합니다. 움직임은 주의를 끌기 때문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정지 반응은 위험이 감지되거나 자신이 노출되었거나 무언가 훔치다 걸린 경우 흔히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혼나는 경우 대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노출을 줄임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정지 반응은 포식자가 접근할 때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발각되지 않기 위함인데, 발각되었거나 포식자가 너무 가까이 온 경우에는 도망갑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도망 반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달갑지 않은 사람이나 사건이 있을 때면 피하거나,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부담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런 행동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몸을 기울여 약간 거리를 두는 것, 무릎에 가방 같은 물건을 올려놓는 것, 출입구 방향으로 다리를 돌리는 것도 거리를 두어 멀어지는 도망 반응입니다. 이런 형태의 도망 반응은 거리를 두고자 하는 비언어 행동으로 현재 자기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형계가 생존을 위해 최후로 선택하는 방법은 투쟁 반응입니다.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은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며 자칫하다간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진화했습니다. 일반적인 투쟁 반응 중 하나는 논쟁입니다. 모욕, 인신공격성 발언, 반증, 명예훼손, 몰아세우기, 빈정거림, 인상을 찌푸려 위협하기 등은 모두 투쟁 반응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초조해지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하는데, 이마를 문지르거나 볼이나 얼굴에 손을 대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 얼굴에 손대는 것을 자주 보이는 반면, 여성의 경우 목, 옷, 액세서리, 팔, 머리를 만지는 행동을 보입니다. 정보를 파악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평소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나온 진정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습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에 따라 진정시키는 기준선을 정하고, 진정시키는 행동을 하면 그 원인이 뭔지 생각하고 행동과 원인을 연결해 파악하게 되면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굴에 다양한 근육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10,000가지 이상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얼굴의 비언어는 상당히 정직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표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서부 영화에서 총싸움 전에 상대방을 향해 실눈을 뜨고 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보면 우리는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눈을 뜨고 이마를 주름지게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고통과 불편함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표정만 읽는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커를 치다가 좋은 패가 나오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죠. 그 이유는 자신이 그러한 표정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감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행동과 같이 봐야 합니다. 기쁨의 진짜 감정은 얼굴과 목에 드러납니다. 이마의 주름살은 느슨해지고 입 주변의 근육의 긴장이 없어지며 입술이 펴지게 만들고 눈 부위가 커짐으로써 긍정적 정서가 드러납니다.
또한 정말로 편안할 때는 목이 옆으로 기우는 경향도 있습니다. 동공 또한 중요한 단서인데 얼굴의 다른 부위와 달리 눈 안과 주변 근육은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공이 수축된다면 불쾌, 놀람, 위험 등의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술 또한 상태를 알려주는 단서들 중 하나인데요. 입술을 압착시키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혀로 입술을 핥는 것은 진정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마가 찌푸려졌다는 것은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집중하고 있거나 걱정스럽거나 당황했거나 화가 났을 때 나타납니다. 찌푸린 이마는 뭔가 불편하거나 걱정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건 스트레스와 불안 또는 불편함의 표시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하얗게 될 때는 너무 놀랐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발과 마찬가지로 팔은 생존을 돕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원초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 팔은 자유롭고 즐겁게 움직이며 팔이 축 늘어져 있다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팔은 영역을 표시하는 데도 이용되는데 양손을 허리에 대는 행동은 영역 주장과 권위, 지배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등 뒤에 팔을 두는 것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뜻이거나 혹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쪽 팔을 펴서 다른 곳에 걸치고 있다면 확신에 차 있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매우 정교한 움직임을 수행하는 손은 뇌 속의 미묘한 차이까지 반영합니다. 만약 타인 앞에서 어깨에 먼지를 털거나 머리를 매만지는 등 외모를 다듬는 행동은 상대방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거부의 신호입니다. 만약 양손을 깍지 끼고 꽉 잡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엄지를 위로 향하는 것은 긍정적 사고의 좋은 표시입니다. 반대로 엄지가 안으로 들어간 것은 중요하지 않거나 정서가 부정적으로 바뀔 때 나타납니다. 걱정이 있거나 초조할 때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문지르거나 양손을 함께 문지르는 행동은 진정시키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비언어 행동과 마찬가지로 손 움직임의 갑작스런 변화는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등장하기 오래전부터 다리와 발은 수백 년간 환경적인 위협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의 몸 안에 그대로 내장돼 있고 위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만나면 여전히 반응합니다. 다리는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정직한 부분입니다. 행복을 느끼면 그 기쁨의 표현으로 발을 흔들거나 펄쩍 뜁니다.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다리를 관찰할 수는 없지만 다리를 움직인다면 셔츠나 어깨 또한 같이 진동하여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기쁨의 표현인지 아니면 과도한 신경성 행동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평소 다리의 움직임을 보다가 갑자기 속도 또는 강도가 증가하면 기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못마땅한 경우 상체는 대화하는 상대를 향해 있지만 발이나 다리가 바깥쪽이나 출구 쪽을 향해 있다면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편안함을 느낄 때 다리를 꼬게 됩니다. 그러다 달갑지 않은 손님이 나타나면 다리를 풀게 되죠. 앉은 상태에서의 다리 교차는 어떨까요? 만약 관계가 좋으면 교차한 다리의 가장 윗부분이 상대방 쪽을 향하는데 상대방이 얘기하는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벽을 만들게 됩니다. 발가락이 안쪽을 향하게 하거나 발을 교차하는 자세 또한 불안하고 걱정스럽거나 위협을 느낀다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몸은 그것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감지된 위험에 반응합니다. 이는 불쾌한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 옆에 서게 되면 자신의 몸을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기울입니다. 몸의 앞면은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면 몸과 어깨를 기울임으로써 편안함을 표현합니다. 팔짱을 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대화 도중에 갑자기 팔짱을 끼는 것은 불편함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동안 팔짱을 끼는 경우는 그 자세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뭔가가 자신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 한 안락한 공간에서는 좀처럼 팔짱을 끼지 않습니다. 오늘은 FBI 행동의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사람을 만날 때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를 읽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상대방이 진정시키는 행동을 관찰하는 경우 재빨리 화제를 바꾸곤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